안녕하세요. 감성 독서 책이 말을 걸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정관계 인사, 대기업 총수들이 앞다투어 찾는 대한민국 최고의 주역 전문가, 초운 김승호 작가님의 얼굴이 바뀌면 좋은 운이 온다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사람을 보면서 뭔가 밝아졌네? 왠지 어두워 보이네. 뭔가 콕 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 좋아 보이는데?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실까요? 보통의 우리들도 이런 변화는 누구나 알아보는데요. 저자는 얼굴은 가장 정확한 운명 기상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상 관측 데이터로 일기예보를 하고 수많은 검진 데이터로 의사들이 기대 여명을 예측하듯이 사람의 운명도 얼굴의 변화를 통해 미리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소위 관상이라고 말하는 타고난 생김새는 일부일 뿐이래요. 얼굴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다가올 운명을 시시각각 반영한다고 하는데요. 얼굴은 세월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고 또 많이 변할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만큼 운명에 활력이 있다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이 책은 얼굴의 체계를 3재와 5행으로 나눠 소개하고 눈, 코, 입, 귀, 턱, 이마, 뺨 등 각각의 생김새와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알려줍니다. 저는 이 책의 관상에 대한 부분보다도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 특히나 더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50년 넘게 주역을 연구하신 분이 알려주는 부와 성공의 비밀. 그럼 지금부터 귀인을 만나고 대운을 붙잡는 법, 얼굴이 바뀌면 좋은 운이 온다. 책 속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좋은 운명은 언제 찾아오는가? 모든 것은 가능성 안에 존재한다. 운명이란 것도 그것이 유지되거나 없어질 가능성에 의거해 존재한다. 가능성이 큰 징조들은 그 발현 속도가 빠를 것이 당연하다.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하다면 머지않아 빗방울이 떨어진다. 운명이란 자연계의 많은 사건처럼 확률적으로 존재하고 그 확률이 높으면 빨리 일어난다. 나의 경우 역시 좋은 운명의 징후가 너무 적어서 운명의 발현이 아주 늦어졌다. 40년을 고생하고 65세에 이르러 겨우 조금 개선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 이야기를 여러 번 강조하는 이유는 독자 여러분도 어떤 운명이든 실망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이다. 고대 중국의 강태공은 80세에 이르러 겨우 빛을 보고 세상에 나섰다. 그런데 운명의 징후가 분명한데도 빨리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이 있다. C라는 사람의 이야기다. 나는 10년 이상 C를 살펴보았다. C는 교양 있고 착한 데다 외모까지 잘생겼다. 누가 봐도 점잖고 귀한 모습이었고 관상도 나무랄 데가 없었다. 따라서 좋은 운명이 곧 도래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5년 이상 좋은 일이 전혀 없었다. 자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잘 되려면 언제든지 잘 될 수 있는 현실적 조건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잘 되기는커녕 직원들이 수시로 이탈하고 사기까지 당해서 사업은 날로 기울어갔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얼마든지 잘 될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C에 대해 다시 관찰하며 깊게 생각해 봤다. 그러던 중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C는 운명에 좋다는 일을 열심히 해왔다. 고요하게 산책하고 일찍 일어나고 깔끔하게 집안을 정리하고 경우에 따라 이사를 하는 등 운명에 좋다는 일을 이것저것 다 해본 것이다. 그런데도 그의 운명은 좋아질 기미가 없었다. 그 역시 자신의 운명이 아주 좋다고 믿으며
이제나 저제나 좋은 운명이 도래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무엇이 문제일까? 문제는 생동감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씨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운명을 기다릴 뿐이었다. 무언가 새로워지는 것이 없었다. 지난 10년 동안 기차 레일 위를 달리듯 똑같은 생활을 반복해온 것이다. 한마디로 씨는 아주 태만한 사람이었다. 사업을 위해 각오를 다지며 힘을 내거나 아이디어를 창출하지도 않았고, 하다못해 집을 떠나 여행 한 번 하지 않았다. 항상 기력이 없었고 남에게 위로받을 생각만 했다. 무슨 일이든 능동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고 용기는 일절 없었다. 그리고 남에게 베풀지 않고 항상 신세만 졌다. 자신은 좋은 운명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매일 운명에 대한 생각만 한 것이다. 씨는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고 있었지만 좋은 운명이 오게 만들지는 못했다. 어째서 그런가? 생동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씩씩하거나 박지 않았고 명랑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노력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다. 그저 일정한 틀에 편안하게 안주할 뿐이다. 이는 운명을 기다리는 옳은 태도가 아니다. 운명은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굳이 운명을 기다릴 것도 없다. 아주 열심히 살면 된다. 재수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남에게 베풀며 살아야 한다. 주위 사람들에게 선물도 하고 친지를 만났을 때는 밥값도 내야 한다. 씨는 착하기만 하고 그저 죽어 있는 사람이었다. 앞에 있어도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모든 면에 안전과 절약을 추구하느라 혁신이 전혀 없었다. 오로지 운명이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이다. 운명이란 역동적인 사람에게 찾아오는 법이다. 장작이 쌓여 있는데 왜 불을 지피지 않았는가? 씨의 경우 운명의 장작은 있으나 그것에 불을 지피지 않았다. 과일이 열려 있는데도 떨어지기만 기다릴 뿐 손을 뻗어 그것을 딸 생각을 안 했다. 운명이 좋은 사람은,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사람은 아주 열심히 산다. 남의 눈에 띌 정도로 매사에 열심이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군자는 3일만 보지 않아도 눈을 비비고 다시 봐야 한다고. 이는 3일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달라져 보인다는 뜻이다. 날이면 날마다 새로워지고 역동적으로 살아야만 운명의 문은 열린다. 문은 두드려야 열린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기다리는 것은 좋다. 그러나 반드시 더 열심히 무엇인가 쓸만한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 고작 열심히 운명을 기다린다는 것은 오히려 오던 운명도 못 오게 막는 짓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고, 길을 나섰으면 열심히 걸어야 한다. 주위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작은 것이라도 베풀어야 한다. 베풀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도 존경도 아니다.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만 사실이다. 마음으로는 고마워하면서 그것을 실제로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런 뜻이 없다. 자신의 운명이 좋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때부터는 좀 더 열심히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사람을 만나 베풀고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를 반성하며 조심스럽게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좋은 운명이 준비되어 있어도 내가 태만하면 시들해지는 법이다. 운명을 믿으라는 말은 운명을 무시하거나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운명이란 없고 모든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는 오만이다. 안타깝지만 살면서 많은 사고를 당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운명에 너무 기대어 모든 것은 운명이 만드니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역시 평생 꿈속에서만 살게 된다. 운명은 언제 찾아오는가? 물론 궁금하다. 하지만 아무 노력 없이 그저 운명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운명이 도래한다. 관상이 좋은 것은 필요 조건일 뿐이다. 좋은 운명이 실현되려면 충분 조건, 즉 열심히 바르게 사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운명은 언제 찾아오는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찾아온다. 행운은 행운대로 오고 애군도 애군대로 온다. 운명이 언제 개선되는지를 묻는 사람에게 나는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는 기다려 보겠다고 했다. 나 역시 나의 반성과 실천을 더욱 강력하게 이어가야겠다고 결심했다. 무엇을 했는가? 우선 끊임없이 잘못을 찾아냈고 행동을 고쳐나갔다. 무엇을? 모든 것이었다. 걷는 방법,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 메뉴, 산책 코스, 남과 대화할 때의 태도, 타인을 이해하기,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기, 나의 의견 줄이기 등 한도 끝도 없이 많았다. 이런 것을 다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 매일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 익숙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생각하고 고치기를 계속했는데 여기에 반드시 추가할 것이 있다. 새로움이다. 새로움은 안 해본 짓을 해보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과거와 같거나 비슷하면 안 된다. 어제 없었던 행동이 오늘 새로 생겨야 한다. 옷도 바꾸고 취미도 더 많이 발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잘 못 부르는 노래도 제대로 불러야 하고 늘 하던 노래 말고 새로운 노래를 불러야 한다. 음식도 새로운 것을 먹고 즐겨보는 드라마의 종류도 바꿔봐야 한다. 만나는 사람도 다양하게 변화시켜야 한다. 남에게 잘 베풀고 돈 씀씀이도 고쳐야 한다. 너무 아끼면 돈이 생기지 않는 법이다. 옛 성인이 날이면 날마다 새로워지라 하고 강조했듯이 반성은 곧 새로워짐과 같다. 반성이란 바로 과거를 고쳐 새로워지는 것이다. 반성해야 할 것은 산처럼 많고 고쳐야 할 것도 그렇다. 쓰레기 산을 다 치우고자 한다면 세월이 얼마나 걸릴까? 아주 오래 걸릴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종이 한 장이라도 치워나가야 한다. 운명의 쓰레기는 치우면 치운 만큼 없어진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금씩 새로운 운명이 들어온다. 운명의 또 다른 속성은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나는 40년 동안 고생하고 나서 조금이나마 반성하게 되었다. 운명이 언제 개선되느냐는 심각한 질문을 받고 난 후 나는 반성에 더욱 박차를 가했고 마침내 나의 앞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공언했다. 두고 보세요. 내가 운명을 고쳐 보일게요.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 보였다. 5년이 더 흐르자 큼직큼직한 행운도 출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무렵 나에게는 커다란 재난도 있었다. 뜻밖의 일은 아니었다. 행운이란 모든 애군을 쫓아낸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행운은 행운대로 오고 애군은 애군대로 오는 법이다. 옛 성인은 이미 나빠진 행동은 고치고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좋은 행동은 더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늘 반성하고 새로워지라는 뜻이다. 운명이 다 끝나면 인생도 끝난다. 그러나 새로운 운명이 남아있는 한 삶은 계속된다.
오늘의 삶이 어제와 똑같다면 어떻게 해서든 변화를 주어야 한다. 그래야 사는 것이 재미있고 또 새로운 운명, 더 좋은 운명도 맞이할 수 있다. 새로운 운을 잡는 법. 대부분의 사람은 운은 정해진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운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과연 불가능할까? 아니다. 운이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착하게 살고 열심히 일만 해서는 안 된다. 운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을 직접 실천해야 한다. 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이는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 그저 놓여있는 길을 가는 것뿐이다. 운을 만들어 보겠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게으름, 패배주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는 인간답지 않다. 주어진 대로 사는 동물과 무엇이 다른가? 인간은 운명마저 바꾸어가면서 살 수 있는 존재다. 어떻게 하면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까? 먼저 운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하면 세상은 순식간에 달라진다. 이런 짓을 하면 운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이 질문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보라. 차츰 깨달음이 올 것이다. 가령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를 계속하면 운이 좋아질까? 스스로 판단해 볼 일이다. 돈이 아까워서 항상 남에게 신세지고 살면 운명에 이익이 있을까? 겸손하고 친절하고 명랑하고 주위 사람들을 자주 돕고 헌신적이면 하늘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사기치고 도둑질을 일삼는데도 들키지 않으면 이는 운이 좋은 것일까?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운이 좋은 것일까?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보라. 운을 개선하는 최고의 방법은 운을 좋게 하는 짓을 찾아서 하는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인간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어느 정도 안다. 거짓말을 자주 하면 운이 좋아질까? 남의 권리를 슬쩍 뺏는다면? 번번이 약속을 어기면? 누구나 답을 한다. 단지 생각해 보지 않아서 스스로 모른다고 믿는 것뿐이다. 누구나 운명을 좋게 만드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다. 운의 영토를 넓히는 법. 운명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누구나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을 맞이한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한다. 운명은 정해져 있으며 기찻길처럼 이어져 있다고. 그러나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것이 있다. 기차의 경우라면 다음 정거장이 정해져 있고 그 길을 따라간다. 운명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우리가 타는 기차는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다. 우리는 그 모든 기차에 타고 있다. 어떻게 여러 기차에 동시에 타느냐고? 앞에서 운명이 실타래와 같다고 설명했다. 미래로 길게 이어지고 있는 실은 한 가닥이 아니라 여러 가닥이다. 여러 가닥이 동시에 풀려 나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요즘 들어 인간관계가 나쁘다. 그런데 건강은 좋은 것 같고 수입도 좋다. 그리고 자식이 속썩이는 중이다.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일이 현재에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운명은 실 한 가닥이 아니라 여러 가닥의 다발이다. 어떤 실은 끊어져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실은 새로 나타나기도 한다. 대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운명의 실은 점점 가닥 수가 줄어든다. 어린 시절에는 커나가면서 운명의 실이 많아진다. 사람마다도 달라서 어떤 사람들은 운명의 실이 몇 가닥 안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닥이 아주 많아서 복잡한 인생을 살기도 한다. 이것이 운명의 모습이다. 운명은 길기도 하지만 넓기도 하다. 이 운명들이 다 섞여서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가닥이 따로따로 이어져 갈 뿐이다. 운명을 개선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가닥을 좋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다. 실의 가닥수를 늘린다는 뜻이다. 이는 없던 운을 새로 만드는 것에 더 가깝다. 운의 개선은 새로움을 창조하는 것이다. 전에는 없던 일들이 생겨난다는 의미다. 운은 넓은 사람이 있고 좁은 사람이 있다. 좁다고 나쁜 것은 아니고 그저 단순하다는 것뿐이다. 물론 넓다고 다 좋은 건 역시 아니다. 하지만 운이 다양하면 그만큼 기회가 많아지는 법이다. 이는 어떤 국가가 넓은 영토를 가진 것과 비슷하다. 운의 영토. 이것을 넓히는 것이 바로 운의 개선인 것이다. 실 한 가닥 한 가닥을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전체 가닥수를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이 한 가닥뿐이라면 끊어지기 쉽지만 여러 가닥이 모이면 전체적으로 튼튼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의 운명이 이웃 운명을 돕는 결과다. 우리는 이미 능력을 보강하는 한편 새로운 운명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한다. 그래야 운명이 넓어지면서 총체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 세상에 유익을 주는 행동을 하라. 운명은 서로 돕는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보자. 사람은 몸이 건강할 때 사업도 잘 된다. 왕성하게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과 건강은 별개의 운명 실가닥이지만 건강이 사업을 도울 수 있다. 반면 사업이 나빠지면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운명의 폭이 넓어서 인생 전체가 풍부하다면 그중 하나가 무너져도 운명의 흐름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가진 것이 100개면 그중 하나가 잘못되어도 위험하지 않다는 뜻이다. 하지만 운명이 아주 단순하다면 그 한 가닥 때문에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튼튼하지 않은 직장 하나만 믿고 살아간다면 인생이 얼마나 위태로울까. 하는 일이 오로지 농사뿐이라면 비만 많이 와도 인생 전체가 위험해진다. 그래서 운명의 영토를 넓혀야 유리하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이제 운명 개선의 중요한 원리를 알았다. 뭔가 새로운 일을 발견해야 한다. 한편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도록 고귀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새로운 일을 찾았다 해도 이 또한 운이 좋아야 잘 될 수 있으니 마음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마음의 노력은 곧 끊임없는 반성인데 이는 과거를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나는 과거에 어떻게 살았나? 그래서 좋았나? 만족하지 못했다면 운명을 탓하지 말고 새로운 운명을 만들자. 안 하던 짓도 열심히 해보고 주위 사람한테 베풀고 모르던 것을 배우고 나쁜 습관을 고치고 장점이 없으면 만들고 뭔가 끊임없이 실천해보라. 그저 언젠가는 운이 좋아지겠지 하는 나태한 마음은 오히려 벌을 받을 것이다. 씨앗을 심지 않은 논밭에서 곡식이 난리 없다. 운명 역시 노력 없이는 절대 좋아질 수 없다. 견문을 넓히고 마음을 대범하게 고쳐야 한다. 길고 긴 인생에 아직 시간이 많다. 평소 자신의 모습을 잘 관찰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라. 운명을 넓히고 좋게 만들려는 노력 가운데 스스로 방법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시도해보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즉시 돈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늘 늦잠을 자느라 허둥지둥 출근하기 바쁜 사람이라면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 사업가가 손님에게 친절하게 응대한다면 이미 운명이 개선되는 중이다. 남에게 돈을 쓰고 베풀었다고 해서 손해가 아니다. 더 큰 돈을 들어오게 만드는 고귀한 행동이다. 별로 유익하지도 않은 SNS나 동영상을 보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책이라도 읽어서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쌓아야 한다. 자신을 넓히는 것이 곧 운명을 넓히는 것이고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운명을 좋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좋은 운명은 밝은 곳에 깃든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생님은 어떻게 그토록 늘 옳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하고 칭찬해 주었다. 나는 대답했다. 제가 뭘 잘 알아서가 아니라 남이 의견을 냈을 때 찬성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는 내게 더 큰 칭찬을 해 주었다. 선생님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군요. 인간관계에 중요한 비결이 하나 있다. 모든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간단하다. 내가 그 사람 편이 되어주면 된다. 실제로 해보라. 당신 편이 많아질 것이다. 이로써 운명도 확실히 개선된다. 반면 자신의 똑똑함을 증명하려고 항상 남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세세하게 따지는 사람은 결국 운명의 벽에 막힐 것이다. 스스로 온 세상의 벽을 쳤는데 누가 당신에게 문을 열어주겠는가? 세상의 모든 것에는 수명이 있다. 운명에도 수명이 있다.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하니 애군이 왔어도 좌절하지 말고 그 수명이 끝날 때를 기다려야 한다. 반대로 현재 행운이 와도 그것은 반드시 물러갈 것이다. 그러니 겸손하게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늘이 주는 만큼만 받아야 한다. 인간에 대해 이해심이 적은 사람은 운명의 폭이 좁아진다. 내가 마음을 넓게 가지고 살면 그 자체가 운명의 너비가 된다. 많은 운이 찾아온다는 뜻이다. 너나 잘하세요라는 영화 대사처럼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자기 일에 충실하라. 변변치 못한 사람일수록 남의 일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법이다. 그래봐야 그의 운명은 더욱 한가해질 것이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항상 겸손해야 한다. 겸손이란 것은 쥐역의 괴상으로 지산겸인데 이는 산이 땅 속에 숨어 있다는 뜻이다. 산이란 그 자체가 이미 땅 아래 숨어 있는데 이것이 땅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은 숨고 또 숨는다는 의미다. 자기 노출은 두 가지 의미에서 나쁘다. 첫째, 적이 나를 관찰하기 때문이다. 친구든 적이든 나에 대해 속속들이 아는 것은 좋을 리 없다. 세상은 위험한 곳이니 일단은 감추고 봐야 한다. 둘째, 기운이 밖으로 새나간다. 숨어 있으면 이를 막을 수 있다. 호랑이는 자신의 힘이 막강한데도 숨어 지낸다.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은 노출을 의미하고 이것은 공격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운명은 김이 새지 않도록 잘 막아두어야 힘이 쌓인다. 마음이 밝으면 동지가 많이 생긴다. 마치 눈을 가리고 몽둥이를 마구 휘두르는 것처럼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곁에 있으면 공연히 해를 입을 수 있고 함께 일을 도모할 수도 없다. 좋은 운명은 밝은 곳에 찾아든다. 마음속이 캄캄한 사람은
악마의 발길만 이어진다. 남을 속여 얻어낸 이익은 하늘이 몇 배로 걷어간다. 이익은 정당하게 얻어야지 나쁜 짓으로 얻어내면 그것은 하늘의 빚을 진 것이다. 사기는 남을 속여서 이익을 얻는 행위이다. 여러분의 자녀가 사기꾼이 되면 좋겠는가? 당신이 사기꾼이면 자식도 그렇게 된다. 사기는 도둑질보다 훨씬 나쁜 짓이고 두고두고 하늘의 벌을 받는다. 참고로 외상이나 할부 같은 것, 즉 남에게 돈을 빌리는 것은 결국 운명에 해롭다. 미래는 미래대로 남겨두어야 하지 미래의 행운을 미리 탕진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빚을 갚지 않고 쌓아두면 운은 점점 나빠진다. 이것은 없는 돈을 있는 척하고 사는 것인데 미래에 굉장히 어려워진다. 빚은 빨리 갚을수록 새로운 돈이 생기는 법이다. 여기서 부자가 되는 비밀 하나를 소개하겠다. 앞으로 꼭 써야 할 돈이라면 미리 쓰는 것이다. 미래에 반드시 써야 할 돈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미래의 불행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행위다. 쓸 돈은 미리 쓴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재물운이 좋아질 것이다. 조금씩 손해보며 사는 인생이 편안하다. 뻔뻔한 사람은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다. 염치 없는 사람으로 죄 짓기를 아주 쉽게 생각한다. 뻔뻔하다는 말은 양심이 없다는 뜻과 같은데 이런 사람은 우주가 살려둘 필요가 없다. 그대로 놔두면 죄를 더 많이 저질러 우주가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뻔뻔한 사람은 재앙을 최대치로 받을 것이다. 나에게 나쁜 점이 많으면 빨리 고쳐야 한다. 그 나쁜 점을 마음에 담아두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영혼은 점점 빛을 잃어간다. 자기 속에 있는 쓰레기, 즉 나쁜 마음을 치우지 못한다면 집안을 깨끗하게 치워도 복을 받지 못한다. 몸은 깨끗이 하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이것 또한 아름답다고 할 수 없다. 운명은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 나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어째서 내버려 두는가? 시간이 지날수록 재앙은 쌓여간다. 그러니 모처럼 뒤늦게 마음을 고쳐도 재앙은 찾아올 것이다. 행운은 깨끗한 마음이 오래 지속될 때 찾아오는 법이다. 그래서 잔꾀를 자주 부리는 사람은 불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잔꾀란 큰 틀에서 통합하지 못하거나 부분에 치우쳐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또 나중에 손해를 보더라도 당장 이익을 취하고 보자는 뜻이다. 주역에 내산소과라는 괴상이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작다는 뜻이다. 새가 하늘 높이 날지 않고 바로 위에 앉아있는 상태로 게으름을 의미한다. 스케일이 작은 것은 그 자체로 재수 없는 짓이다. 언제나 통 크게 생각해야 한다. 자신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항상 넓게 보고 멀리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개미처럼 사는 사람은 개미의 운이 오고 독수리처럼 사는 사람은 독수리의 운이 오는 법이다. 불평하지 않으면 하늘이 이에 대해 반드시 보상해 줄 것이다. 불평불만은 습관이고 악한 마음에서 나온다. 남이 이익을 얻는 게 싫고 자신은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리고 참을성이 없어 조바심을 내는 것이다. 세상사 모든 일은 시간이 걸리고 굴곡이 있다. 겨울이 가면 어김없이 봄이 오듯이 항상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는 마음으로 작은 손해는 감수해야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인생은 조금씩 손해를 보며 살아야 한다. 내가 손해본 만큼 남을 이롭게 한 것이므로 언젠가 나에게 돌아온다.
작은 이익을 위해 첨예하게 다툰다면 혼란은 끝이 없을 것이다. 소인배는 저만 살겠다고 작은 이익도 끝까지 챙긴다. 반대로 군자는 작은 불편, 작은 손해는 참고 감수한다. 불평을 자주 하다 보면 세상이 그렇게만 보인다. 불평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함께 간다. 주역의 곤위지 괴는 군자는 덕을 후하게 하고 만물을 포용한다고 말한다. 불평불만은 째째한 사람이 저지르는 행운 파괴다. 오늘 들려드린 얼굴이 바뀌면 좋은 운이 온다. 어떠셨나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요. 얼굴이 고정불변이 아니라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다가올 운명을 시시각각 반영한다는 거죠. 그리고 운명을 바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와닿았는데요. 소낙비가 올 때는 그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다. 기다리는 것도 일이다.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나쁜 운명을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것과 같다. 운명이 나쁠 때는 마음이 더 이상 동요하지 않게 연못의 물처럼 자신을 잘 지키고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꿈에서 깨듯 어느덧 나쁜 운명은 멀리 사라진다고 해요. 그리고 운명을 개선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가닥을 좋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실의 가닥수를 늘린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없던 운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전에는 없던 일들이 생겨난다는 의미죠. 운의 영토를 넓히는 거라고 합니다. 끝으로 저는 이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운명은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 나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어째서 내버려 두는가? 시간이 지날수록 재앙은 쌓여간다. 그러니 모처럼 뒤늦게 마음을 고쳐도 재앙은 찾아올 것이다. 행운은 깨끗한 마음이 오래 지속될 때 찾아오는 법이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서요. 얼굴이라는 운명 기상도를 읽어 귀인을 만나고 나쁜 운은 떨쳐버리고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운을 일으키는 지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